송화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열 에너지 흡수와 상태 변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한 후에 밖으로 나오면 물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 춥게 느끼신 적이 많을 겁니다. 물속보다 물 밖이 춥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물 밖에 나오게 되면요, 우리 몸에는요, 물이 묻어 있습니다. 이 물이 햇빛에 의해 증발이 되어 날아가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아이스박스에 시원한 음료가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도 음료수가 계속 시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있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얼음의 양에 관계없이 얼음물은 0도씨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음료수는 시원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화나 융해가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의 온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는 과학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자, 오늘 배울 상태 변화, 열 에너지의 출입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물질의 상태 변화 용어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융해라고 하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응고라고 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기화라고 하고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액화라고 합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도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것도 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게 됩니다.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는요,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가 흡수되게 됩니다.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할 때는요, 주위로 열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를 지칭하는 표현도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를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가열하면요,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참고로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김은 기체에서 다시 액체로 액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 연기를 보인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신기하게도 물이 끓는 동안에는요, 온도가 10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요,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즉, 기화가 일어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물을 끓이게 되면요, 액체 상태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순간에는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화가 다 일어난 후에 기체 상태만 존재할 때에는요, 다시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태 변화할 때는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왜 끓는 점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물질을 가열하면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서 고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화가 일어나는 도중에는요, 온도를 올리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액체 상태에서의 물을 기체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기화가 일어날 때 흡수한 열 에너지는요, 상태 변화를 하는데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즉 기화를 하는데 열 에너지가 모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순간에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온도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을 가열하면요,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은 얼음이 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얼음을 이렇게 끓이고 있죠.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일정한 온도가 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얼음이 녹는 동안에는 역시 온도가 더 높아지지 않고 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녹는 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물의 녹는 점은 0도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즉, 융해가 일어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체가 녹아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한다는 거 다시 기억해 두시고요. 고체 상태에서 열을 가해주게 되면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액체로 다 변하고 나서는 다시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융해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위의 온도가 높으면요, 물질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고체로 된 얼음은 0도씨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음의 온도는 무조건 0도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하 30도씨에서도 얼음은 존재하고 있고요. 영하 1도씨에서도 얼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하 0도씨가 됐을 때부터는요, 얼음에서 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름은 주변의 기온과 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하 30도씨에 있는 얼음은요, 영하 30도씨를 유지하고 있고요. 영하 1도씨에 있는 얼음은요, 영하 1도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하 0도씨일 때부터 얼음이 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기온에 따라서 얼음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녹는 점 이하의 고체의 온도가 다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주변의 기온에 따라서요, 얼음의 고체의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교과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융해가 일어날 때 흡수한 열 에너지는요, 상태 변화하는 데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융해가 일어나는데 열 에너지가 모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순간에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가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녹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고체가 융해할 때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보고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융해열을 흡수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액체가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끓는 점이라고 배웠었고요. 액체가 기화할 때 흡수되는 열 에너지를 보고 우리는 기화열이라고 했습니다. 기화열을 흡수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에도요, 물질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에도 열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때는 승화열을 흡수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이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요,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요,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게 되고요, 결국 융해나 기화, 승화 같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음이나 물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지만 얼음에서 물로 변하거나 물에서 수증기로 변할 때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가해진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주위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에도요, 주위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주위의 온도는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캠핑을 좀 좋아하십니까? 캠핑을 많이 하시거나 야외에서 삼겹살을 구워 드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금방 사용하고 난 뷰테인 가스통을 만져보면요, 매우 차갑습니다. 금방 사용하고 난 뷰테인 가스통이 차가운 이유는요, 액체 상태의 뷰테인이 기화하면서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스통의 열 에너지를 뷰테인이 기화하는데 열 에너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융의 기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주변에 있는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거나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거나 고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다가 물 밖에 나오면요, 몸에 묻은 물이 기화열을 흡수하게 되면서 기화하게 되고요. 결국 추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호수의 얼음이 녹으면서요, 융해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호수 주변은 다른 지역보다 춥습니다. 호숫가를 가게 되면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호수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스박스 안에 얼음의 음식물이나 음료수의 융해열을 대신 흡수함으로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차갑게 보관하기 위해서 아이스박스에다 얼음을 넣어 놓는 것이죠. 얼음이 녹는 대신에 이 음료수가 차갑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얼음 조각상 근처에서는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의 기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영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요, 몸에 묻은 물이 기화열을 흡수함으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몸에 묻은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날아가게 되면서 내 몸에 있는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손등에 묻은 알코올을 받으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손등에 있는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열을 흡수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녹는 것을 막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스크림의 열 에너지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가 날아가는 대신에 아이스크림은 녹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녹는 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융의 땡땡 고체에서의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는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 변화 현상이었습니까? 그렇죠. 기화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액체가 기화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온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끓는 점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끓는 점은 100도, 그리고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2도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종류마다 끓는 점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린 생수병 속에 얼음이 녹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수건 등으로 감싸거나 그러면은 얼음을 녹지 않으면서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로 오는 것은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그렇죠. 이거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기온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아이스크림이 녹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답은 1번이네요. 2번은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다. 이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얼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처마 끝에 고드름이 생기는 것도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예입니다. 그리고 양초에서 흘러내리는 총롱이 굳는 것도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 방출입니다. 추운 겨울날 버스를 타면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것도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열 에너지 방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열 에너지 방출에 관련된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 응고,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는요, 주변의 온도가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봐!